소개해주신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허태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작년부터 저희가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미래준비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신 이강현 원장님이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간사 역할로 이것도 함께 참여했었고, 뭐 키스텝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행정대학원이라든지 다양한 기관에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 함께 해서 이게 올 2월에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미래 일자리 변화 동인, 트렌드, 우리 사회 기회와 도전, 미래 인적 자원 필요 역량, 그다음에 이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혁신, 이 부분들 좀 이 책 내용들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책은 저희 카이스트 미래 전략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지금 오는 길에 미래부 과장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또 영문본도 이번에 따로 이렇게 브로셔식으로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또 저희 홈페이지 상에 올라갈 거니까요. 이렇게 한글 파일 한 200여 페이지, 250여 페이지 되는 파일인데요. 본문 파일과 또 뭐 고정 파일 다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뛰어왔거든요. 긴장돼서가 아니라 뛰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커제 바둑 구단, 저 이세돌 구단이 작년에 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커제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 버전 2.0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기존에 이세돌 구단이 할 때는 버전 1.0이었는데 그때는 한 16만 개의 기보를 외워서 그 외운 기보하에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버전 2.0은 스스로 자기가 학습해서 새로운 기보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오늘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을지 하는데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인데 워낙 삼성경제연구원 또 연구에 또 이민아 이사님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과 많은 논의들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일자리 명과 암의 부분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9급부터 6급 공무원분들 앞에서 이제 그때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와 디지털 사회혁신 발표를 했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게 또 이제 미래 일자리가 무엇이 좋을 것인가를 저한테 좀 뽑아주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공무원분들도 이런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의 일자리, 미래 일자리, 또 미래 변화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고용분화, 미래 삶의 불안정성, 불평등 문제, 뭐 저성장과 성장 전략성화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이거 이제 미래준비위원회 전에 있던 미래 이슈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뭐 다 아시다시피 저 청년 실업률 우리나라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트족이 OECD 33개 중에 10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에 뭐 공식 실업률이 청년 실업 9.2%였지만 체감이라는 것은 35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정말 소위 말하는 파타임 뭐 편의점에서나 알바하거나 이런 친구들 이런 청년들 합쳤을 때는 실적으로 25%.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합쳤을 때는 34%. 작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이것들 통해서 그만큼 우리의 실업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생산 핵심 생산 인구 대비 청년 실업률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3.15배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심각한 청년 실업의 문제들이 뭐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우리가 다양하게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또는 부정적으로 볼 때는 기술 실업의 시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신기술로 인해서 20억짜리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토마스 프레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노동 생산성과 고용이 비동조화되는 디커플링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통해서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리쇼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일자리 위해서 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독일의 아디다스라든지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느냐? 독일의 일자리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화된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훨씬 더 노동이 감소된 저노동을 생산을 통해서도 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쇼링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다다닥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스퍼드 고용 에비덴스 몇 년 된 거긴 하지만 20년 대 현지 기업의 40%가 사라질 것이고 여기 안에서 뭐 이제 1위 가장 높은 건데요. 텔레마케터, 보험 소령기사, 택시기사. 2020년부터 오늘 뉴스였는데 뉴욕에서 택시가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상용화될 거라고. 그리고 기존의 택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가 상용화될 거라고 2020년, 3년 후죠. 이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반면에 또 뭐 판사, 경제학자는 안전한 걸 하지만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시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로봇 자동화, 우리나라 로봇 자동화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100만 명당 한 560여 개 되고요. 1만 명당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숫자가 560개, 2위 싱가포르가 390개거든요. 평균이 OECD 평균 60개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560여 개니까 훨씬 더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이렇게 모더레이트부터 어그레시브까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동화가 높다는 측면들이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KDI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자동화가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한테는 이런 영향들이 OECD 내에서는 그나마 좀 적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뭐 스템에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들 이런 것들 융합인재 양성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반면에 이건 아주 이제 유토피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진 데이터라고 가장 유명한 이제 미래학자 하와이대 교수인데요. 지금 카이스트 저희 무슨 미래자격증 초빙 교수로 와 계신데 진 데이터 교수 같은 경우는 완전 실업 사회가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아예 이제 AI와 이러한 로봇 시대를 통해서 인간은 노동하지 아니하고 로봇이 노동해서 인간은 그 분사물로 유유자적하게 사는 완전 실업 사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설명하는 미래학자들까지 나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일자리 변화 동인과 트렌드는 무엇이냐? 이것들은 여기부터는 제가 그 미래준비위원회 미래 일자리 길을 찾다의 내용들을 조금 단추리고와 좀 수정 보완한 내용들 말씀드릴 텐데요. 뭐 많이 아신 것처럼 기술 진보 이런 특성들을 통해서 데이터 증가, 네트워크, 컴퓨터 파워, 인공지능 이렇게 미래 사회에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술 진보의 특성은 이제 이게 KDI 올 2월에 보고서에 나왔던 것인데요. 조금 좀 안타깝게도 숙련편화적 기술 진보, 그래서 스킬드 바이어스 테크놀로지 체인지에서 그 다음에 정형편화적 기술 진보, 루틴 바이어스 테크놀로지 체인지에서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숙련 인력, 전문가 인력한테는 영향이 덜한데 중숙련 또는 저숙련 인력한테는 일자리 양극 강화를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러한 이제 표현을 하고 4차 산업의 기술 진보, 실질적으로 해서 미국 이제 백악관 경제사회위원회 분석 결과가 있는데 시급 $20 미만. 제가 이거를 주 40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4만 1,000달러가 나와요. 한 달에,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9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직업은 83%가 대체될 것이고 이 40달러, 주 40달러 이상은 시급 18달러 이상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연봉 한 9,900만 원. 그러니까 한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숙련직의 자동화는 한 4% 정도만 되지 않을까라고 백악관 경제사회이사에서 이 정도의 또 이제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 또 다르니까 이러한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제사회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고용층과 여성 인력, 그다음에 삶의 질, 요즘에 욜로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 아주 혼자만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 비혼족. 거의 뭐 지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도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고 그리고 이혼도 예전에는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제는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4분의 1을 넘어서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산업 측면, 보호자격자, 실업 서비스 산업, 인구가 이동학교와 다문화주의 이것도 이제 오늘 어젯밤이죠. 뭐 영국 시간으로는 지금 그 맨체스터 어리나에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하기로 해서 맨체스터 한 2-3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폭탄 테러를 통해서 지금 한 20여 명 이상이 사상하고 60여 명 이상, 그러니까 20여 명 이상이 죽고 60여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거기 또 다문화 문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기후변화 신에너지, 그러니까 재작년에 저기 파리 기후변화 그 신규 체제 이제는 환경이 브라운 환경이 아니라 그린 환경, 그다음에 저탄소 경제로서의 이동 이런 측면에서의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저희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5가지 사회, 기업, 산업, 고용, 노동. 그래서 사회는 가치와 휴먼 네트워크 강화, 기업과 직장 내에서의 기업 측면에서 기업의 의미 변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의 변화, 1인 기업, 그다음에 이건 메이커 또 저기 부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는 자가고용과 창조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고용 측면에서 일자리 양극화, 데이터 기반 인적 단위 변화. 노동 측면에서는 유연한 업무 환경, 그래서 유연근무제라든지 대체근무제라든지 작년 8월 기준으로 토요타가 7만 5천 명 인원 중에 2만 3천 명을 주 2시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 부문에서 근데 반면에 IBM은 최근에 다시 출근하는 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20분기 연속 적자가 나와서
그동안은 다 거의 뭐 9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이혼을 하시는 이런 측면들도 이제 노동환경의 변화들이 어느 방면으로 그러니까 각 사회와 국가마다의 그 환경에 맞춰진 변화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변화를 우리 사회에 적합한 우리 노동시장에 적합한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업 변화의 4대 트렌드는 이제 한 뭐 기존 직업의 보호 가치와 직업의 세분화의 전문화, 융합형 직업의 증가,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 탄생. 제가 그 서울시 인지개발원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직업들이 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전문가 의견들을 정확한 내용들이었는데 기존 직업에서는 금융 서비스 모기지 전문가, 고액자산 전문가, 금융공학자, 전문 외환 딜러, 의료 서비스에는 응급실 의사와 암 진단 의사. 가천대 병원 길병원에서 작년 12월에 그 AI 왓슨 암 진단 병동이 새로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AI 왓슨이 컨설팅을 하고요. 의사들이 옆에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치료 진단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에서는 그냥 그 나고야에 있는 주부경제신문제에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AI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결국에는 AI와 인간들이 어느 정도 접목해서 갈 수 있는지 사례들이 좀 나올 수 있고 향후 국내 출연 가능한 것들은 뭐 동물간호사, 카이로프랙틱은 그 물리치료거든요. 좀 약간 대체의학계 물리치료. 이미 그 130여 국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불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직업의 세분화는 노블 엔지니어부터 뭐 기후변화 전문가, 노령분야 이런 분들이 나오고 융합형 직업 보신 것 같이 요리사, 농부, 그러니까 농부가 요리사까지 같이 융합형으로 테크니컬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홀로그램을 전시키고 과학기술 진보로 인해서는 인공장기 제조 전문가, 유주여행 가이드, 공유자산 가치 전문가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YTN 그 자율주행자 특집 내용을 보니까 이미 한국에서도 지금 3단계, 4단계 나오고 있는데 이미 완료돼서 기술적으로 완료됐지만 이제 근데 자율주행차 나왔을 때 단순히 그 차 문제가 아니라 도로 공간, 도시계획의 모든 변화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차장에 지어질 필요가 없어지고 그런 측면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뭐 앞단계에서 잠깐 명과한 말씀드린 우리 사회 기회와 도전들은 이제 조금 일자리에서 본 것 중에 뭐 앞에 내용들이고 이거는 조금 그 유엔의 피사시아 성인 인력 능력 지수에 보면 한국이 문해력, 수기력, 문제기로 해서 20대, 30대, 44세까지는 항상 빨간색 항목인데 높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보면은 아예 문제결력 같은 경우는 최상위에 있다가 35세, 44세 기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OECD 국가나 선진국을 돌아갈 때 한국은 대학교 교육까지는 아주 잘하고 능력이 좋다가 이후에 직업에서라든지 이따 평생교육 말씀 마지막 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획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산학연 전문가, 그러니까 기업, 대학,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 미래 일자리 관련해 475명의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준비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미래 일자리 부분에서 미래 진보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인구 구조 및 사회 경제 요인이 큰 것들도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진보에 대한 긍정적 기대들이 기업 전문가, 정책 전문가, 대학 전문가들이 다 좀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느리게 체감되는 기술 진보 영향,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나 뭐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2017년부터 아까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미 기술적으로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기술적인 티핑 포인트가 이미 넘어섰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조금 늦게 2020년 이후로 나오지 않을까, 2021년 이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전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보다 우리는 조금 더 늦게 보고 있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상대로 인간, 이건 이제 하드웨어, 기계 측면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인데 하드웨어 측면들의 역할 변화들을 좀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그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전문가 그룹별의 인식 차이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 기업 전문가가 대학 및 정책 전문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응답한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진보와 변화에 대한 그런 이해와 준비의 측면에서도 기업 전문가분들이 이해도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이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계약과 정책 전문가 쪽을 앞서서 좀 가보는 반면에 기업에서 조금 오히려 저희 설문조사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비교해서 낮은 미래 역량 수준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하고 있고 미래 주요 역량으로 어떤 국가적 문제 해결 능력, 테크놀로지 역량, 시스템적 역량. 그래서 재밌는 게 2012년
이게 2021년에 잠깐 2021년 빨간색이 이제 5년 후를 보고 있는 4년 후죠 지금. 근데 이제 정책 전문가들은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테크놀로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에서는 복합적 문제와 시스템 역량이 좀 중요하게 보고, 빨간색 영역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도 조금씩 다르게 대별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하여튼 공통적으로는 이런 역량들 순으로 나타나고, 미래 주요성 대비 역량에서도 이제 이거는 진짜 현재 역량 수준이고 신체능력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 중요성은 가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업무 중요성이 중요한데 실제 역량 수준이 떨어지는 지금 현재 시스템적 역량이라든지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들이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연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령화에 대한 높은 관심들. 선진국에서는 14%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한국에서는 전문가 그룹들이 55에서 심지어 대학 같은 경우, 그 정책 전문가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문제가 가장 크다. 96%가. 그 대학도 92%. 이제 기업은 좀 낮게 나오죠. 고령화,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력 문제, 사회참여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고 있는 것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진단들, 위기 진단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이 미래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를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조금 결과적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것들 보시면 한 3대 역량들을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획일적이지 않는 문제인식.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그 인간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문과 인과를 나누지 않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또는 감성적인 분석 능력들을 포함하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다양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휴먼 네트워크, 자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조화하고 어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기술 역량, 기여와의 협력 조절량, 우리가 잘 아는 디지털 기술 정보 이해라든지 디지털 기술 또는 기계 기술과 AI 기술과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역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좀 세대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화 되고 있고 이미 돼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까 저희가 성인 영양 지수에서 보는 것처럼 또 윗세대에서는 또 디지털 네이티브화와 전혀 멀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커지는 그런 측면도 영양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 심리학자인 블룸의 어떤 인지과정 분류를 통해서 쭉 구체화시켰습니다. 11개 세부 영양들을 아까 3대 영양에서 보여진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인간성의 문제 인식 영양들을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그러니까 어떤 이과적인 측면과 문과의 어떤 인문학적인과 감성적인 인력, 능동적인 자율탐색 학습, 비판적 상황 해석력들이 인간의 문제 인식 영향이고, 나머지 이런 구조화된 설계, 휴먼 모니터링, 유인적 협력, 협력적 의사결정,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대안 도출 영향, 마지막으로 기구와 협력적 도출 영향들로 11개 세부 영향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 실적으로 끌어내고 동원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의 혁신이 뭐가 있을까? 한 4가지 정도를 저희 미래준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좀 제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의 다양함 및 기업 문화 혁신,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 네 번째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측면입니다. 나머지 다양한 부분들이 이미 창조경제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고 심도 깊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육 시스템 혁신이라든지, 아까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교육, 코딩 교육이 2018년에부터 정규 교과 과정을 편입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주 17시간. 그리고 이미 지금 학원가나 이런 데서는 다 지금 학부모님들 아시겠죠? 대치동 이런 쪽은 더 이미 엄청난 전문가들이 코딩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4, 5세부터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학교 시스템의 역량 측면들이 다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평생교육 같은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성인 능력 개발을 치면서 다양한 교육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마지막 교육적인 기술 기반 강화, 에듀텍 측면들,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e스쿨들이 이미 활성화돼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무크 사업 아시죠?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 K-무크도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발전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직업의 다양한 기업 문화 혁신인데요. 이것도 기업 문화는 참 어렵습니다. 손학규 지금 이제 국민의당 상임 대표로 있었지만 전 지사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슬로건이 저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손학규 지사가 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슬로건들을 되게 많이, 그리고 올해부터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했는데요. 변화했는데 네이버의 그 공무원 주 금요일날 오후 4시 퇴근에 댓글 1위가 몇천 명의 좋아요 누른 게 오후 4시 출근은 됐고 저녁만 해도 가족들 함께 먹고 싶다가 1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있는 사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기업 문화라는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적인 기업 문화들이 뭐 여기서 뭐 창립, 창업 촉진, 통합 미래일자 정보 인프라 구축, 하이브리드 경쟁적 활성화, 기업 문화와 진짜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뭐 미국의 어플리케이션 Tell Me About Anything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보스한테 다이렉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는 것들을 보내고 소통하는 문화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됐을 것이냐 여전히 퀘스천 많다고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이문하 교수님이 워낙 또 다양하게 이번 두 번째에서도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사용 보행 형태에 대한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시나요? 초단기 계약이에요. 초단기 계약. 그냥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뭐 문제정도 그런 것들을 되게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언제까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뭐 무한정할 수 있는 측면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통 중규직, 무기계약직 얘기도 더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긱 이코노미들이 단계 나오고,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이런 또 그리고 공무경제, B&B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버라든지 이러한 공무경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우리나라 지금 고용보험 가입률이 68%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정규직은 83%인데 비정규직은 44%. 거의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10명 중에 6명은 보장을 못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이 기기 이코노미나 이렇게 가정한다면 어떻게 그런 안정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다양하게 포섭되거나 아니면 공유경제들을 협동조합화해서 개인의 인플로이가 아니라 협동조합화해서 이제 좀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 이 부분들도 뭐 우리나라 공무인연금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인당 중위소득이 16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위 40만원이니까 167만 원에 40%, 50%가 88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유승민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대선격돌 할 때 국민소득 대체율 50% 가지고 지금 논쟁이 했었는데, 결국 그 얘기는 퇴직 후에 65세 이후에 한 분당 88만 원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위소득의 반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용 65세 이상의 48%가 빈곤 인구도 기준이 그거예요. 상대적 빈곤인데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실제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퇴직하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한 달에 88만 원 못 받는 분들이 48%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피해계층,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문제들이 나옵니다. 기본소득제들을 우리나라 도입하자. 뭐 알래스카주 미국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런 측면들도 덴마크는 또 유연 안전성 제도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에 그 실업안정망, 재취업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들, 보험급여의 80%까지 주고, 이런 실업안정망들을 대폭 강화하자.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측면이. 마지막으로 분야 좋은 일자리 상주 기반 강화는 워낙 뭐 이문하 교수님의 우리나라의 대부로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제조업의 혁신들은 뭐 탈추격자야, 우리가 지금 얘기 많이 이문하 교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서비스 산업의 고부장 가치와 지식 서비스 산업 인력에서 융합 교육 과정, 융합으로 이제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카이스트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서는 뭐 여기 이노베이션 커먼스 혁신 공유 자본의 축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라든지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대폭적으로 확산되고 이루어졌다는 측면들까지 개략적이나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